기본적으로 저는 윤동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심을 내는 그 기질, 그 다음에 본인이 조금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게 있는 건 전 좋은 기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어제 5월 21일 이전을 직관을 하고 왔고 참 대단한 경기를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진짜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다른 일도 많고 해서 어제 밤에 방송을 못하고 오전에 하게 됐는데 진짜 네 직관을 제가 많이는 못 가고 어제가 5번째 직관이었는데 올 시즌 개인적인 소감은 작년에 그 기아전 6월 25일에 15대 15 대첩 때도 제가 직관에 갔었는데 그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가지 체력적으로. 그래서 좀 경기 전반적인 내용과 뭔가 직관으로서의 어떤 체감 소감 이런 거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 요약을 하면은 이 클라시코는 뭔가 야구의 그런 제가 늘 얘기한 승리 공식 어떤 패턴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평균을 수렴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야구의 특징인데 LG하고만 하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만 해도 야구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들이나 의뢰 이렇게 되겠거니 하는 것들이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쭉 그냥 1회부터 11회까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얘기하고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이게 11회 연장하고 끝나는 게 사실 어제도 12회까지 갔으면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투수 다 썼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무승부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11회로 끝나기 때문에 무승부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첫 번째 무승부도 그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 허구현 총재님 덕분에 비겼다. 근데 직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12회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진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표현을 대체할 수가 없는데 진짜 똥 싸다가 끊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 끝나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12회 하는 야구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겠지만 야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3으로 딱 떨어지는 걸로 이루어진 스포츠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11회는 뭔가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라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적응이 되면 또 적응이 되겠지만 차라리 승부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면서 이제 그 1회부터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 선발 투수는 임창규 선수 대 나균환 선수였는데 임창규 선수가 워낙 지금 올 시즌 좋은 모습이라 가지고 뭐 객관적인 선발 싸움에서는 좀 밀리는 게 있었으나 역시 이 경기는 엘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1회 초부터 1-3 완루에 몰렸습니다만은 1실점만 하고 잘 벗어났어요. 그래서 1회 초부터 게임이 터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1회 말 2회 초죠. 2회 초에 뜬금 이제 이영민 선수의 홈런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홈런이 나왔어요. 거의 우측 거의 맨 끝까지 간 홈런이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맞을 때는 직관이다 보니까 크게 막 집중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길래 저 친구 홈런 원래 많이 치는 선수인가 이런 했는데 통산 6호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심상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통산 이영빈 선수가 304타수 68안타를 때렸는데 홈런이 5개면 막 많이 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래도 한 시즌에 한 10개 정도 안팎을 때릴 수 있는 유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어서 김현 선수가 또 오른쪽으로 한 개 넘기길래 모두가 느끼셨죠. 시작됐다. 역시 오늘도 쉽게 가는 경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2회 초까지 이렇게 석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상대 선발이 임창규 선수고 임창규 선수가 올 시즌 워낙 좋기 때문에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역시나 이 경기는 엘로라시코기 때문에 초반 석점에 뒤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상대 선발이 강한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나 2회 말에 2점을 따라가면서 드디어 이제 시작됐다. 추격이 시작되고 드디어 이 엘로라시코가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날 윤동희 나승엽 선수, 나승엽 윤동희 선수가 나란히 3안타를 때리면서 좀 내려갔던 타격감을 다시 끌어올렸고 나승엽 선수는 특히 5월 들어서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이날의 계기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회 말에 또 2점을 더 따라가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 21일 경기에서 양 팀이 둘 다 점수가 안 난 이닝이 별로 없어요. 둘 다 점수가 안 난 이닝이 9회까지는 3회밖에 없었어요. 3회랑 9회 말고는 메이닝 점수가 났습니다. 뭐 롯데든 LG든. 그래서 진짜 진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메이닝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좀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4회 말에 무사 만루를 깔아놨는데 정보근 선수가 물론 앞타석에서 안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임창규 선수한테 굉장히 강해서 5할이 넘죠. 상대 성적에서 4회 말에 무사 만루에서 등장을 했는데 병살의 기록을 하면서 허허 이 녀석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마저도
근데 병살보다 그 삼진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병살이 낫지 않나. 왜냐면 어찌됐건 2대3 상황이었으니까 굴려가지고 동점이라도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고, 이어진 2사 3루에서 장도영 선수가 6구짜리 때려가지고 또 깔끔한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역전을 4대3으로 해냅니다. 그래서 장도영 그 21일 경기, 어제 경기에서 1안타에 그치긴 했어요. 6타수 1안타긴 했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도 때려줬고 전반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잘해주고 있고 4대3으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5회 초가 진짜 약간 어질어질한 것이 시작이었는데 나승엽 선수가 결정적인 1루 포구 실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실책이 나온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죠. 일단 나균환 선수가 선발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시즌 0승이죠. 0승인데 투아웃을 잡았어요. 투아웃을 잡아가지고 투아웃에서 주자가 3루에 있었는데 2사 3루였죠. 2사 3루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그냥 이지한 땅볼이었거든요. 1루 땅볼이. 스핀이 많이 걸리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처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타구였는데 이것을 선수가 진짜 생각도 못하게 공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본능적으로 욕이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됐다 했는데 갑자기 공을 못 잡길래. 근데 뒤에 보니까 나균환 선수가 커버를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갑자기 서더라고요. 뒤에 영상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왜 주춤거렸지? 약간 그러니까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왜 주춤거렸지? 약간 이 구분혁 선수하고 충돌되는 걸 의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인이 뭐 자기 업보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동점이 됐고, 그러니까 참 이 그림이 묘했던 게 그 한 가지 장면에서 선수 3명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자 주자 구분혁 선수는 또 1루 헤드퍼스 슬라이딩하면서 또 엎어져 있고, 나균환 선수는 또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절망하고 있고, 나균환 선수도 그 나승엽 선수도 못 잡고 나서 좌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반대편에서 목도하고 있는 그 정수성 코치의 구도까지 아주 올해 약간 포토제닉 같은 사진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메이징한 장면이 나오면서 또 4대4 동점이 돼요. 네, 그러고 5회 말이 되는데 5회 말에 또 병살타가 나왔지만은 그러고 2사 후에 전민재 2루타, 나승엽 보이는 윤동희 적시타가 나오면서 또 바로 역전을 5대4로 합니다. 그래서 나균환 선수가 바로 또 선발승 요건을 채우면서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 또 나왔는데, 근데 역시나 어림도 없이 이렇게 쉽게 승리를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6회 초에 그 정현수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현수 선수가 통산 피홈런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날 전까지. 그러고 이제 이영빈 선수 자타자 잡으러 나왔어요. 이영빈, 문성주, 김현수까지 자타자 3명을 잡으러 나왔는데 2구째를 맞아가지고 이영빈 선수가 홈런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홈런도 130m짜리로 엄청 큰 홈런이었어요. 그래서 이영빈 선수가 통산 이 2개 홈런을 해가지고 통산 7홈런인데 통산 6호 7호 홈런을 때린 거죠. 그러면서 동점이 됐고 바로 나균환 선수의 승리는 바로 날아갔습니다. 또 이날이 공교롭게도 또 5월 가정의 달 중에서도 부부의 날이었다고 해요. 5월 21일이. 그래서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런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찌되건 동점이 되었습니다. 동점이 되었고 뒤에 근데 또 문성주 선수한테 보이넷까지 내주면서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나 했는데 또 병살 잡고 또 어떻게 위기에 잘 처리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6회 말은 그냥 지나갔고요. 그러고 이제 7회 초가 되는데 7회 초에 정철은 선수가 앞에 6회 초에 오스틴 선수 잡고 이제 또 멀티닝이 나왔는데 점수를 2점을 줍니다. 2점을 주면서 5대7로 액션을 당해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이런 점수를 주고 나면은 경기도 후반이고 우리도 사실 좀 에너지를 벌써 많이 빼놔가지고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은 시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미 이때 지쳤어요. 이미 지쳤고 뭐 어찌 되겠지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8회 초에 또 무중구 공산인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현수, 정철원을 5회, 6회, 7회 써버리면서 6회, 7회 써버리면서 8회 초에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또 2점 차로 지고 있으니까 최준영 선수를 넣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송재영, 김상수 선수가 나왔는데 이 2명 선수가 또 기적의 무실점을 해주면서 결국은 오늘 경기를 지지 않을 수 있었던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송재영 선수도 그렇고 뭐 김상수 선수도 그렇고 진짜 고생이 많은 선수들인 것 같아요. 특히 김상수 선수는 올 시즌 진짜 기여도로 치면은 거의 1, 2등을 다투는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상황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필승 지켜야 되는 상황,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 뭐 따라가야 하는 상황, 이닝이 빵꾸난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이 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진짜로 헌신도가 너무나 높은 선수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회 말에 급기야 이게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경기가 후반이고 또 상대 투수는 LG의 또 미들맨 김진성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역시나 시작도
그 대타 좋은 선수가 나왔습니다. 삼진 먹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별 생각이 없다가 유관남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안타 때리고 장주성 선수가 삼진을 먹었습니다만은 고승민 선수가 7구를 때려가지고 동점 2점 홈런을 만듭니다. 맞는 순간 다 느꼈죠. 근데 약간 순간적으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맞는 순간 다 느꼈어요, 홈런인 것을. 근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너무 결정적인 홈런이라서 혹시 내가 맞는 순간 갔다 하면은 부정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쇼츠 영상 보시면은 그 다음에 직관 로그 영상 보시면 때리고 한 5초 정도 아무 소리를 안 냅니다. 하다가 넘어가는 거 보고 이제 환호를 괴성을 지르죠. 으악 이러는데, 자 아무튼 이 고승민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동점 홈런을 때리면 7대7이 됐고 진짜 일놀라시 고다운 경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고승민 선수가 이런 류의 경기에서 홈런을 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아전 6월 25일 때도 15대15 대첩 때도 고승민 선수가 14대3에서 14대7로 따라가는 말로문을 만들면서 이날 경기를 진짜 끝으로 몰고 가는 시작점을 만들었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이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고승민 선수가, 그러니까 기억에 되돌려본 고승민 선수가 이런 류의 좀 결정적인 홈런도 결정적인 홈런인데 역사의 기억에 길이 남을 엄청난 경기들을 홈런을 많이 때려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클러치 능력이나 중요할 때 해내는 스타 본능이 있는 선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회 초가 이제 됐는데 김원종 선수가 올라왔고요. 첫 타자인 박동원 선수를 삼진으로 잘 잡고 출발을 했는데 뒤에 또 뭐 안타 맞고 1사 1, 2루까지 몰렸는데 어찌됐건 또 오지환 잡고 함창원 선수 잡으면서 어찌됐건 막았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막았자네가 또 나왔고, 올 시즌 워낙 지금 성적도 좋고 잘하고 있다 보니까 나왔을 때 사실은 막 불안한 느낌이 이제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적 자체가 사실 워낙에 좋으니까. 네, 마무리 투수가 22.1이닝에 1.22 평균 자책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WHP도 1.25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많이 높여놓아서 그렇지 궤도에 올라오고 나서는 사실은 뭐 크게 불안한 감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5월 동안은 무실점 행진입니다. 그래서 그 5월 26일, 4월 30일, 5월 2일 이때 약간 두 경기 동안 4월 26일, 4월 30일 이때 약간 이제 부침이 있긴 했는데 그 뒤로는 뭐 크게 흔들리는 거 없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약간의 흔들림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불안함 속에서 이제 믿음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수의 특히 불펜 FA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은데 김원중 선수는 FA 첫해 지금 커리어 하이 성적을 향해 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삼진 비율도 너무 좋고요. 27 삼진. 그래서 뭐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WAR이 벌써 1을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페이스면 3을 찍을 수 있는 페이스인데 마무리 투수가 3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9회 초를 탈출을 했고 이제 9회 말에 그 마무리 끝내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전준우 선수가 선두 타자가 엉덩이에 공을 맞으면서 선두 타자 출루가 되고요. 여기서 조금 오늘 경기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이 한 개가 나오는데, 무사 1루고 끝내기 주자가 나가고 이제 김동혁 선수가 대주자로 나갔어요. 그래서 끝내기 상황을 세팅을 하는데 그 전민재 선수가 5번 타자로 들어와 있고 타율이 3할 8푼 7리고 오늘 경기 2안타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공이냐 아니면 보내기 번트냐라는 상황이 나오는데 초구가 볼이었고 2구 때 이제 또 번트를 시키고 파울이 되고 3구째 번트를 해가지고 보내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도가 워낙에 좋고 오늘 또 2안타가 있는 전민지 선수니까 보내기 번트보다는 그냥 강공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그 런앤히트를 걸거나 뭐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었겠으나, 근데 저는 일단 끝내기 상황이고 뒤에 있는 나승엽 윤동희 선수가 3안타 경기를 이미 9회 시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번트를 안 대고 강공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사실은 결과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전민지 선수는 강공을 해가지고 무사 1-3루 되고 그러면 거의 끝내기 상황으로 갔겠지만 전민재 선수 강공을 해가지고 그냥 아웃도 되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확률로 따지면은 1사 1루를 갖다 놓고 그 이날 경기에서 이미 3안타를 때리고 있던 나승엽 윤동희 중에 한 명이 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어떤 운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 상황이 끝내기는 안 나왔지만 뭐 선택 자체를 뭐 이상한 선택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승엽 선수를 상대로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1사 1루에서 역시나 나거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윤동희가 나오고 윤동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죠. 빠른 볼이 둘 다 이제 몸쪽으로 갔는데 초구는 파울이고 2구째를 때려가지고 잡아당겼는데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잘 때렸어요. 잘 때렸는데 조금만 앞에서 때렸으면 아마 선상으로 그 빼어가 되면서 끝내기가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죠. 아쉽고 뭐
9회 말도 그렇고 11회 말도 그렇고 약간 몸쪽에 붙는 공이 소위 말하는 탐욕 스윙, 영웅 스윙이 나오면서 윤동희 선수가 3안타를 때리고도 욕을 먹는 경기가 돼버렸는데 타점도 2개나 올렸는데 근데 저는 이런 그 소위 탐욕 스윙, 영웅 스윙 이런 기질 자체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타자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고 승부욕이 있는 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클러치 상황에서 윤동희 선수가 올 시즌 유독 또 스윙이 커지고 좀 욕심이 좀 지나치게 많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윤동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심을 내는 그 기질, 그 다음에 본인이 조금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게 있는 건 전 좋은 기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오늘 경기를 계기로 특히 11회 말에는 너무 욕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붙는 거에 때리고 또 뭐 어제 경기도 그렇고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좀 너무 붙는 거를 그러는 게 좀 나와가지고 기본 기질은 좋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본인이 좀 비디오를 보고 이제 본인 타석 비디오를 보고 복귀를 하면서 스스로 좀 아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석에 있을 때는 물론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아마 이게 몸에 많이 붙었다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본인 눈에 들어왔으니까 돌렸을 텐데 나중에 비디오를 보면은 본인이 봤을 때도 너무 붙은 거에 내가 욕심을 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본인도 그렇고 뭐 타큐 코치님도 그렇고 좀 피드백을 해주면서 그 욕심을 내도 될 만한 공에 욕심을 내는 거를 자꾸 이제 연습을 하고 좀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이래 하면은 윤동희 선수가 기본적으로 싸울 줄 아는 타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좋은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회 말에 타구는 잘 때렸어요. 조금만 앞에 맞았으면 이제 진짜 끝내기였을 건데 좀 아쉬운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10회 초에 최준용 선수가 나와가지고 선두 타자 문성주 선수한테 보내수 주길래 이거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현수 선수를 일단 잘 잡아냈고요 플라이로. 그리고 그 결정적인 상황이 역시 나오죠. 문성주 선수가 오스틴 선수 타석에서 도루를 하다가 도루가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유관남 선수가 올 시즌 도루를 22번 줬는데 드디어 첫 도루를 저지를 하면서 23분의 1이 됐죠. 그럼 도루 저지율이 0.4%인가? 너무 좀 심하긴 하네요. 0.4가 아니고 4%죠 4%.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 못 잡은 줄. 근데 중요할 때도 잡아냈고 또 이 도루 저지는 유광남 선수도 잘한 것도 있는데 이루수로 들어갈 때 유준 선수의 태그가 진짜 빨랐어요. 그러니까 공을 받아가지고 글러브를 내려가지고 태그를 하는 그 속도가 진짜 빨랐고 유준 선수 수비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진짜 반응 속도 자체가 엄청 빠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확실히 어린 것도 있고 그냥 제가 좀 느낀 거는 사람이 행동을 하려면은 보고 그 본 게 뇌에 들어갔다가 뇌에서 다시 신경을 통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력되고 출력되는 속도가 남들보다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유준 선수가. 그래가지고 이 아웃도 유준 선수의 남들보다 한 2배 정도는 빠른 것 같은 어떤 그 반응 속도가 진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킬링 포인트가 나왔죠. 잡고 나서 갑자기 벼랑간 하트를 하길래 저는 무슨 아이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유준 선수한테 지금 푹 빠졌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이돌 그룹의 그 덕질 담당 멤버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만 꾸미면 진짜 그런 역할을 하겠는데 싶을 정도로 이게 좋은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매력이 넘치다는 얘기고 근데 또 이렇게 귀여우면서 본인이 또 상남자로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별명이 상남자에다가 또 자이언츠 TV에서 약간 그 간보아 선수 인사하면서 좀 장난을 쳤죠. 약간 캡틴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남자 전세계 최연소 캡틴이라는 굉장히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매력 덩어리입니다. 야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매력 덩어리예요. 그래서 진짜 일단 이날도 플레이 태그를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리고 10회 말에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광남 선수가 또 첫 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느낌이 약간 그 끝내기 홈런 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택도 없이 4구에 삼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장두성 선수가 1사구에 나왔는데 이 좀 출루를 하면은 또 좋을 것 같은 데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4구에 삼진을 먹고 그 다음에 요준 선수가 이번에 들어와 있었는데 빅터 레이에스 선수 앞에만 나가면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6구 끝에 이제 보이네스 나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온다 싶었습니다만은 레이에스 선수가 3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또 끝내기가 안 나왔고 레이에스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는 6타수 1안타에 그쳤습니다. 네, 타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약간 이제 안타를 많이 치지 못했고 그리고 6회 11회 초에 놀랍게도 최준용 선수가 멀티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회 연장전이기 때문에 최준용 선수가 멀티닝이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12였으면 멀티닝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1회가 마지막 이닝이니까 이것만 막으면 일단 지진 않으니까 좀 멀티닝을 쓴 것 같고 사실은 멀티닝 최준용 선수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안 했는데 놀랍게도 삼진 2개, 삼진 투땅 삼진으로 11회 초를 편안하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 되면서 오늘 경기를 일단 무승부를 확보를 하는 피칭을 해줬고 근데 이래 던졌으니까 오늘은 나오면 안 되겠죠.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10일의 말에 1차전에서 많은 실점을 했던 송동현 선수가 나와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김동규 선수가 초구에도 물러났고 그 다음에 전민재 선수가 4구 포수 낫아웃 삼진을 당했고 그리고 나승엽 선수가 4구에 스트레이트 보이는 나가면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윤동현 선수가 이때는 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네, 보면은 몸에 너무 붙는 공들의 이 욕심을 내면서 특히 초구는 많이 붙는 볼인데 2구, 3구를 보면은 높고 몸에 붙는 거를 특히 2구는 스트라이크니까 그렇다 저도 3구는 너무 욕심을 냈죠. 그래가지고 4구째는 스트라이크니까 때리만 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욕심을 내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쉽게 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그 오늘 썸네일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면서 특히 아마 3구 타격을 보고 이 벤치에 있던 동료들이 다음에 무슨 김원중 선수는 정말 무슨 드라마 속의 한 장면처럼 굉장히 큰 리액션을 보여주고 이 선수들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하나같이 재밌는 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저거 먹고 약간 이런 표정이잖아요. 정은수 선수는 벙졌고 빅터 선수는 놀랬고 나승엽 선수는 한탄하고 있고 김원중 선수는 한탄하고 있고 최주영 선수는 하르리린 표정이에요. 그래서 참 무슨 시트콤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다음 전준우 선수도 약간 애써 외면을 하고 있고 여기 잘렸는데 박세현 선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어떤 장면이 나오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자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라이트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이트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직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디테일보다는 제가 느낀 거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그래도 재밌게 본 것 같고요. 윤동희 선수는 이런 욕심이 많은 건 전 좋은 기질이라고 거듭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 복귀를 하면서 본인이 너무 높은 공이나 너무 몸에 붙는 공에 배트가 나간다는 거는 인지만 하면은 아마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윤동희 선수 때문에 졌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오늘 경기 이날 경기가 엘롤라 시코다운 경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윤동희 선수가 똑같은 장면이 두 번이 반복이 된 게 있으니까 조금 아쉽다 이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승부처가 있고 누가 이런 플레이를 했으면 이겼을까 하고 그런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경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참 기묘한 경기였다라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월 21일에 있었던 LG전 대단한 경기를 좀 리뷰를 했고 이날 경기에서 롯데가 15안타 6볼넷 LG가 13안타 6볼넷 얻으면서 진짜 쉴 틈 없는 경기를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이제 힘들었겠죠. 그렇고 투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도 많은 투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5월 20일에 이렇게 썼는데 홍민기, 박세현 선수가 올라왔고요. 다행히 이 두 선수는 딱히 이제 무리한 게 없습니다. 5월 13일에 나오고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쉬었죠. 거의 열흘 가까이 쉰 상태라서 오늘 선발이 이민석 선수인데 만약에 빨리 내려간다면 박세현 선수가 좀 뒤에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 홍민기 선수도 5월 17일 1차전 때 나오고 또 거의 일주일 동안 쉰 상태라 가지고 좀 두 선수가 만약에 이민석 선수가 오랫동안 못 던지면은 좀 많은 이닝을 책임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투수가 나오긴 했는데 다행히 또 연투는 아니고 그 앞에 이틀 정도 쉬었습니다. 김상수, 최준용, 정현수, 정철원, 김문중 선수까지. 그래서 최준용 선수는 2이닝, 그러니까 정철원, 최준용 선수는 공을 좀 많이 던지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나오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겠으나 김태형 감독은 상황이 되면 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무한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투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진짜 이상한 거 아니면은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송재영 선수는 연투니까 좀 아껴주고 김강현 선수도 36개를 어제 아래 던졌으니까 못 나온다 쳐도 김상수, 정현수, 김원중 이 선수들은 크게 무리가 없는 일정이기도 해서 오늘 어찌됐건 불펜이 막 비어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오히려 LG가 1차전 때 필승조를 던졌기 때문에 2차전 때도 꺼냈었죠. 그래서 필승조가 연투를 지금 한 상황이라서 3연투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롯데가 좀 불펜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놓은 3차전이 아닌가 이번 시리즈 중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발 매치업은 LG는 코엔 선수고 우리는 이제 이미석 선수가 나오는데 두 선수가 굉장히 약간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엔 선수가 조금 더 성적이 좋긴 한데 이닝도 15.2이닝, 15.1이닝 비슷하고 1승 무패, 0승 2패도 비슷합니다. 그렇고 코엔 선수는 3경기에 나왔고 대체 선발로 와가지고 대체 선수로 와가지고 최근 등판인 KT전 5월 17일에 좋았습니다. 4점 좋은 건 아니네. 4.2이닝 1실점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닝을 많이 채워주지 못했고 6이닝 5이닝 4.2이닝 약간 5이닝 오무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딱 대체 외국인 선수 정도의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또 우리는 처음 만난 투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타선이 지금 불이 붙었기 때문에 또 잘 공략을 하리라 믿고 또 응원을 해야 되겠고 이민석 선수는 지난 등판에서 좀 아쉽긴 했는데 나쁜
나쁜 등판은 아니었다, 나쁜 피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서 뭐 좀 잘 운영을 한다면은 잘할 것 같고, 근데 정보근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민석 선수가 또 정보근 선수하고 맞췄을 때 잘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또 정보근 선수를 스타팅으로 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배터리 합에서 정보근 선수가 점점 주전이 되어가는 느낌인데, 이건 또 감독님이 잘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아무튼 이민석 선수가 또 승리를 또 거뒀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좀 이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일 5월 11일에 조언 투구를 한 것 같이 또 조언 투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발 매치업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 개인적으로는 5번째 올 시즌 직관이었고, 직관 성적이 올 시즌 신통찮습니다. 1승 1무 3패이고, 한 번 이긴 것도 제가 5번 중에 4번은 혼자 가고 한 번은 이제 같이 갔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갔을 때 이겼고, 나머지는 1무 3패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관 승리에도 반타작은 보통 하는 편이었는데 올 시즌은 별로 운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번에 간 게 거의 한 달도 더 됐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간 거라 가지고 언제 갔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볼게요. 한 달이 좀 더 된 것 같은데 4월 15일 키움전 때 갔네. 그러니까 한 달하고 일주일 만에 갔기 때문에, 근데 그 4월 중순 전까지는 롯데가 좀 성적이 궤도에 못 올라왔었죠. 그래가지고 못할 때 많이 갔기 때문에 당연히 직관 승률도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요. 근데 또 사실 저는 사람 많은 걸 좀 좋아해서 이제 지금 평일 경기도 매진이 자꾸 되고, 어제도 매진이었고 오늘도 매진인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계속 매진인 것 같아요. 지금 롯데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갈 거면은 예매를 빨리 해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평일 경기인 걔도 매진이 바로 돼 있진 않고 현장에 뭐 취소표나 이런 게 느리기 때문에 적당히 조금 덜 빽빽한 데 가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경기, 그러니까 어제 경기가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자리를 약간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니까 자리가 외야가 없고, 그 다음에 1루는 당연히 없고, 중앙 그 상단도 없고 해서 3루밖에 없던데, 내야 피드냐 내야 상단이냐가 남았는데, 내야 상단은 그 작년에 좀 많이 가기도 했고, 이왕사 그 가는 거 차라리 좀 내야 피드에서 한번 봐볼까 싶어가지고 이 팬분들의 그런 것도 좀 보는 것도 재밌고 해서 내려가 봤는데, 제가 내야 피드가 완전히 그 1층 쪽이 아니고 그 3루 테이블석 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3루 테이블석 가쪽, 그러니까 맨 끝쪽하고 계단 한 개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자리였는데, 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단하고 그 난간 때문에 시야 방해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이건 좀 깝깝한 시야였고, 그 다음에 그 타석이 그 그물망 기둥 때문에 타석이 반으로 갈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시야가 깝깝하다 보니까 더 깝깝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계단 옆자리다 보니까 계속 지나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카페든 식당 갈 때도 벽 보는 자리를 절대 안 가거든요. 저는 시야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야가 막혀있으면 되게 깝깝해가지고. 근데 뭐 제가 잡은 자리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잡은 게 나갈 때 편하려고,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그 자리에서 나갈 때 가운데 들어갔을 때 다른 자리는 전부 다 그 많은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지나다니는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보단 차라리 갇힌 자리가 내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가기는 갔는데 야구로 보기엔 조금 힘든 점이 있어. 그래서 경기 중반에 좀 그 서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 입구 쪽 그 게이트 쪽에 잠깐 서서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경기 중반쯤 되니까 많이 계단으로 왔다 갔다 안 하셔가지고 나쁘지 않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의 오른쪽에는 사람은 없었죠. 그냥 그 계단이 있었지. 계단이랑 그 계단 단차 때문에 약간 벽이 있었죠. 그렇긴 했는데 그냥 그랬었고, 날씨가 굉장히 습했는데, 근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날씨가 최악은 아니었던 게, 시작할 땐 되게 습했거든요. 근데 경기 한 3, 4회쯤에 비가 약간 미스트 같이 조금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 왔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습기가 좀 빠져가지고 경기 중반부터는 꿉꿉하고 습한 느낌보다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날씨는 나름 쾌적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기 초반에 제가 답답했던 게, 자리도 자리인데 날씨가 같이 겹치면서 좀 그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오랜만에 직관에 가가지고 조금 그 직관 소감 같이 얘기를 남기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직관 제가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네요. 이게 너무 인기가 야구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키움전인데 아마 또 수요일에 제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상황을 보고 또 직관에 갈 수 있다면은 또 다녀와서 직관 영상 그렇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OP 5월이었고요. 5월 21일 LG전 7대7 무승부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차전이고 이제 1승 2무 2패로 딱 끝내면 깔끔할 건데 또 경기를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확실히 롯데가 강해졌다라는 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통적으로 그렇게도 했지만 진짜 야구를 재밌게 하죠. 그리고 어제도 나승엽 선수 실책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나머지에선 수비에서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보네드 플레이가 거의 없다는 게 확실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경기를 응원을 하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야였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